꽃이 피었습니다. 네, 뜨거운 떼약볕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만 있으면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던 시절이었죠. 피었습니다. 그 시절 어린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아버린 이 달달한 맛 기억하십니까? 혀로 싹싹 문질러. 이제 지치고 힘든 날이면은 달달한 게 더 당기곤 했죠. 근데 왜 이렇게 단맛에 빠지는 걸까? 네, 오늘은요 이 달콤함 속에 숨어 있는 그 비밀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몰래 꺼내 먹던 꿀단지처럼 멈출 수 없는 맛의 유혹, 그 달콤한 추억 한 자락 꺼내 보겠습니다. 초록으로 갈아입은 여름산은 시간이 갈수록 이목구비가 뚜렷해집니다. 싱싱한 기운이 가득한 숲속. 이맘때면 시끌시끌합니다. 볼소리가 나네요. 소리만으로도 벌벌 떨게 하는 녀석들. 바로 꿀벌입니다. 오늘 단맛을 보게 해줄 첫 번째 주인공이죠. 조 선생님.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볼 많은데.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이시구나. 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일단 쓰셔야 됩니다. 오래 쓰시면. 아유 이제 허리도 빌 수 있고 안심이 되네요. 아유 아니 가까이 오셔도 됩니다. 네 이거 여기다 썼는데 방충망까지 썼으니 녀석들을 좀 만나봐야 할 텐데요. 이렇게 쑥으로 만든 연기를 좀 뿌려주면 벌들의 움직임이 좀 둔해진답니다. 보통 통 하나에 6, 7만 마리가 산다는데요. 건강한 일꾼들이 많아야 꽃에서 따오는 벌들의 식량인 꿀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답니다. 이게 이제 왕이 안 올라와 있는 새끼가 왔습니다. 이게 이제 꿀입니다. 이 가위도. 이 꿀 1kg을 얻기 위해 지구 한 바퀴의 거리를 날고 60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녀야 한다죠. 이야, 그 굉장히 이 소리도 크게 내면 안 됩니다. 이거 한 판에 벌의 일생이 들어있고 예. 또 벌의 생명이 들어있고 벌의 환경이 다 이 안에 들어있네요. 가끔 벌들과 한바탕 숨바꼭질이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조기옥 씨가 장대를 들고 나서는데요. 나무 꼭대기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아이고, 이 벌들이 나무에 잔뜩 매달려 있습니다. 허허. 벌이 저기 많아지면 분봉을 하는 겁니다. 집이 좁으니까 분봉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하, 네, 그러니까 좁다고 집을 나간 녀석들이로군요. 네, 내릴게요. 네, 그런데 워낙 높은 곳에 있어 쉽지가 않겠는데요. 아이고, 이야, 이런. 어떻게 놓치는 녀석들 없이 잘 챙기셨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틈틈이 분봉도 신경 써야 하고 병칠에 잦은 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1년 내내 보살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아이고, 아이고, 왜 기분이 이렇게 좋으셔? 꿀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게 꿀 이렇게. 아이고. 그래도 꿀 뜰 때면 힘이 넘치죠. 내 집을 부셔서 어느 입으로 들어가. 하나 딱 드시고 손가락 쪽 빠시면 더 맛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저도 꿀맛 한번 봤습니다. 그게 이제 최고의 꿀입니다. 아유.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고. 심으시다가 보통 양봉 농가에선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약 45일간 꿀을 뜬답니다. 네, 한번 들려볼까요? 예.
풀어서 됐습니다. 어휴, 어휴. 이렇게 원통 모양의 기계 안에 넣고 돌리면 원심력으로 인해 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건데요. 이곳 광양 지역은 매화부터 감꽃, 떼죽꽃, 엉겅퀴에 밤꽃까지 다양한 꽃들이 피기 때문에 그때마다 꿀의 색과 향이 다르답니다. 요즘 밤꽃 피는 시기라 연한 갈색빛에 달콤 쌉싸름한 밤꿀이 딱 제맛이라는군요. 같이 들어요? 아니요, 제가 꿀맛을 봤으니 저도 힘을 좀 써야겠죠. 안녕하세요. 꿀 배달 왔습니다. 아이고, 농사 짓기도 힘들지만 가족이도 힘드네. 안녕하세요. 전생은 웬 기분이 이렇게 세셔? 시장 소리를 못 들었어? 그냥. 꿀이 그렇게 좋은데 옛날 여기 꿀 팔아. 옛날 우리는. 아, 거기다 꿀 넣어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여기다 꿀을 담아갖고 하동 이거 가서 팔아요. 이 한 명에 4,000원. 어렸을 때. 근데 지금 4,000원이 그때 어렸을 때 4,000원 지금 한 4만 원 되나? 엄청 비싸죠. 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저희 월급 받은 게 4,000원이었어요. 그때는 참 근데 비지. 더 전이었지 않습니까? 한 20년 전인데. 꿀 한 병 값이 한 달 월급 이상이었다니 벌 키우는 사람이라고 해도 꿀 한 번 먹기 쉽지 않았습니다. 요새 힘없으니까 요놈 갖고 몸보신 해야 되겠네.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딱 한 번 꿀이 허락되는 순간이 있었다죠. 바로 아이를 낳은 산모를 위한 보양식을 만들 때였답니다. 잘 익은 늙은 호박 하나를 챙겨두었다가 속을 깨끗하게 파낸 다음 몸에 좋은 재료들을 하나씩 넣습니다. 밤과 은행은 기본. 이 지역에선 이렇게 문어를 통째로 넣기도 하신다는군요. 제대로 몸보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초로 쓰이는 와송도 함께 넣은 다음 꿀을 넣어 달이면 산후조리의 최고였다죠. 아이. 그때 저기 호박에다 꿀려갖고 짜가지고 누구 해줬지? 애기 낳고. 아, 딸하고 저기 조카 딸. 나도 이 호박에 꿀 내갖고 한번 해주지 그랬어요. 저기 아버님이 벌 키우시긴 했지만. 그때는 꿀이 워낙 그 비싸고 기에 노니까 못 해줬지. 나가 키웠으면 해줬지. 지금 해줄게 지금. 그래, 그럼 지금 한번 해주세요. 예, 그 요거 했잖아. 요거 한 그릇 대줄게 그럼. 그래, 알았어요. 나가 한 그릇 덜 먹고. 예. 아기 낳았을 여기밖에 때 안 되겠어. 잘못하면 평생 간다는데 한 그릇으로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참 무던하게 살았습니다. 성격도 외모도 정반대지만 호흡이 척척 맞죠. 키도 크고 좋잖아요. 인상도 좋고. 이제는 원래 좀 작았으니까 좀 컸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첫눈에 반했죠. 첫눈에 반했어요? 당신은 어떠냐고. 나만 혼자서 그냥 반한 거 아니야? 같이 반했으니까 결혼했지. 아 그렇구나. 아 나는 그러네요. 나만 반한 줄 알고 이때까지 좀 손해봤다 했던 거. 하여튼 자 화이팅.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조금씩 닮아가며 살아온 세월처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들이 호박 안에서 뭉뭉하게 익었습니다. 입에 착 감기는 꿀보약입니다. 꿀은 음식이기보다 약이었죠. 특히 어린아이들을 위해 요긴하게 쓰이곤 했는데요. 쌀을 곱게 갈아서 죽을 끓이신답니다. 쌀로 끓인 죽이야 흔한 거지만 예전엔 꼭 필요한 순간이 있었답니다. 바로 엄마 젖이 부족한 아이를 위해서였는데요. 우유며 분유며 모든 게 풍족한 시대
이 꼬마가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슬비는 이만큼 이렇게 멀찌감치 옳지. 한번 봐봐. 할머니가 얼마나 맛있게 끓이는가 한번 봐봐. 아이가 젖이 없어. 쭉쭉 젖이 안 나와. 그래갖고 이유 쌀을 씹어갖고 꼭꼭 씹어갖고 여기 죽을 길이. 모유는 영양도 풍부하지만 약간의 단맛이 있답니다. 멀겋게 끓인 죽만으로 미안했던 어머니들을 이렇게 꿀 한 수저를 넣어 달짝지근하게 끓이곤 했는데요. 부족했지만 그래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구워 먹게. 구워 먹자고. 뭘 구워 먹는가 했더니 매실이군요. 매실도 구워 먹을 수 있나 보네요. 이렇게 불에 구우면 신맛은 줄어들고 단맛은 조금 더 강해진다는데요. 글쎄요,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엄마 진짜 익었네. 한번 버그대 보네. 네, 이제 군고구마 마냥 하나 잡숴봐요. 아 맛있겠다. 맛있어요. 시고 맛있다. 구운 매실은 서너 달 잘 말려두었다 약으로 쓰곤 했습니다. 궁중에서 먹던 제호탕이라 있거든요. 공이 많은 공신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우리 그랬어요? 궁중에서 먹던 거 오늘 만들어 먹었어요. 구운 매실은 동의보감에 오매라고 해서 진통 효과가 탁월하다고 기록돼 있답니다. 특히 탈나기 쉬운 여름에 힘을 발휘하곤 했다는데요. 구운 매실을 곱게 가루를 낸 다음 여기에 꿀을 넣고 걸쭉해질 정도로 잘 저어줍니다. 여름 매실 청차는 타서 마시는 거예요. 어르신. 아주 뭐 멋있게 되네. 그대로 찜기 위에 올리고 중탕으로 10시간 정도 달이면 되는데요. 여름 더위도 거뜬하게 해준 보양 음료입니다. 할머니 화분 한번 드셔보세요. 네? 화분 손 이래봐봐. 드려볼게요. 이게 다 꽃마다 다른 거잖아요. 막 빨간 꽃 핀 거, 노란 꽃 핀 거. 근데 꽃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니까. 벌들이 꽃수술에서 뭉쳐온 꽃가루는 꿀농사 짓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입니다. 좀 더. 음식 만들 때 요모조모 쓰임새가 많지만 가장 돋보이는 순간은 꿀을 넣고 만드는 다식입니다. 아주 특별한 날 솜씨를 부려 만들던 음식이었죠. 이 설로도 하고 뭐 딸기 음성 이바지도 하고. 딸 하나 더 나와가지고 또 시집 보내. 보내게. 곱게 키운 딸처럼 예쁘게 모양을 낸 꽃가루 다식입니다. 향긋한 꽃향기에 꿀이 더해졌으니 그 맛이 짐작이 되십니까? 야, 진짜 꿀로 만든 귀하고 좋은 음식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꿀 보양식이죠.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건강하겠습니다. 집사님 드세요. 이 꿀범벅이면 꿀범벅. 그래도 반찬은 김치가 최고구만. 일벌처럼 부지런히 살았으니 꿀만 누릴 자격 충분합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밥상에 마음껏 꿀을 올릴 수 있으면은 정말 꿀맛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그 남이 행복하게 만들어서 꿀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니 얼마나 좋은 분이셔. 이만하면 올여름도 거뜬하겠죠. 우리나라에서 벌을 키우기 시작한 게 삼국시대 이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하지만 꿀을 먹기 시작한 건 그보다 훨씬 전부터라고 합니다. 방법은 꿀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좋네. 혼자서 한번 찾아보지요 뭐. 그러니까 분위기 좋아. 그런데 찾아다니는 장소가 따로 있나요? 지형은 아무래도 양지 좀 바르고 주위에 물이 있는데 사람 사는 집하고 거의 비슷해요. 얘들 사는 습성이. 벌들이 살기 좋은 장소를 찾아가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닙니다. 나무가 아직 붉네. 이때 유심히 살펴보는 게 있다는데요. 바로 나무입니다. 고목 속에 집을 짓고 사는 벌들을 찾고 있답니다. 이런데 목청이 저런데 들어가겠죠. 보면은 그 미루나무 같은 거 보면은 저렇게 군용 떨어졌어요. 그럼 저런데 보면은 그 목청들이 들락달락 한다 그러면 그게 목청집이라고요. 그게. 구멍이 있는 나무를 두드려 울리는 소리가 나면은 가능성이 높은 거라는데요. 눈과 귀는 오직 벌들을 향한 채 점점 산속 깊은 곳을 향합니다. 워낙 험한 곳이라 베테랑 산꾼들에게도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죠. 살살 가면서 벌소리 잘 들으셔야 돼요. 이리 와봐 한번 여기 좋다 아주. 오, 드디어 뭔가 찾으신 모양입니다. 벌 날른다. 벌 날러. 있어. 목청 여기 있어. 있어. 여기 있어. 계속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 여기 또 경비병 날라오고. 나와가지고 공격하려고 한다. 이제 사람이 오니까 얘들이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나와가지고 벌써 찌르려고 하잖아. 진짜 벌들이 나와 있네요. 이거 찾으러 다니면 한 달 내내 돌아다녀도 못 찾을 때가 많아요. 방충망과 장비를 챙겨 입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일이 수월한 편이지만 벌들이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을 감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군요. 나온다. 오케이. 예, 드디어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나무 속에 집을 짓고 사는 벌들이 있습니다. 벌집 안에 가득 야생벌들이 채워놓은 꿀이 바로 산삼보다 찾기 어렵다는 목청입니다. 나온다. 오, 크다. 잘 꺾지 말고. 목청은 한꺼번에 다 채취하지 않고 벌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합니다. 인류가 맨 처음 맛본 단맛은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야생꿀이었죠. 자연이 준 가장 고마운 선물이었을 겁니다. 맛있다. 배 묵은 거예요 이게. 누르시고. 그런데 꿀을 먹으면 몸에 힘이 생기는 게 다 이유가 있답니다. 단맛을 내는 당분이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자꾸 단맛에 빠지는 이유도 본능처럼 몸이 원하기 때문인 거죠. 꿀 채취가 끝났다고 작업이 끝난 건 아닙니다. 나무 구멍을 다시 메우고 흙을 발라 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지요. 잘 됐습니다. 원상복구 한번 보고 갑니다. 됐습니다. 표 안 나네. 꿀을 찾아 계속 산속을 헤맬 수는 없는 일. 꽃이 있는 곳에 벌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꿀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양봉이 대중화되기 전 벌 키우는 방식은 조금 달랐다는데요. 산속에 나무로 만든 벌통을 몇 개 두고 벌들이 털을 잡고 살도록 한 다음 가을에 날을 잡아 꿀을 뜨곤 했던 거죠. 아유, 꿀이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한 해 묵혀둔 벌통이라 때가 이른데도 속이 꽉 차 있네요. 산이나 이런 데다가 빈벌통을 놔두면은
다른 데서 분봉한 벌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산에서 마당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또 다시 분봉을 해서 하기도 하고. 이곳은 경기도에서도 산이 깊은 오지 마을 중 하나였는데요. 꿀 좋다. 집 근처 산에서 벌 키우는 집들이 꽤 많았답니다. 마치 닭을 키우듯 벌을 키운 거죠. 벌통에서 벌집을 꺼내오는 날이면 동네 사람들이 죄다 모여들곤 했답니다. 다 하는 사람이 아니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는 이제 그 사람들 없다고 이제 개꿀 갖다 먹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다고 많이들 잡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서 채서 자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이 꿀에도 채요. 꿀 내리는 날이 잔칫날이었던 셈인데요. 알뜰히 긁어야 돼. 이거 비싼 거야. 뒀다 먹게. 벌집을 통해 으깬 다음 채반에 받쳐 꿀을 받아냅니다. 술은 사오면 돼. 1년에 딱 한 번 맛볼 수 있는 귀한 꿀이었으니 얼마나 달고 맛이 있었을까요? 남은 한 방울이 아까워서 그릇 바닥을 몇 번씩 긁곤 했죠. 야, 이거 잡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오래죠. 야, 한 10년 더 살아. 건강하게. 고맙습니다 해야지, 마누라한테. 어디 해봐. 하는. 고맙습니다. 그렇지. 꿀을 내리고 남은 벌집도 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벌집으로는 술을 담그는 게 가장 흔한 일이었죠. 술 좀 부어주세요, 누가. 술이. 병에 벌집을 넣은 다음 술을 가득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대로 3개월 정도 숙성시켜 먹습니다. 벌집술이 몸에 좋다고 매일 약처럼 먹기도 한다는데 그래도 술은 술이니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죠. 벌집 안에는 벌이 만들어낸 여러 부산물들이 들어있곤 하죠. 그중 이 마을 분들이 오래전부터 부엌 살림에 꼭 사용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밀랍인데요. 우선 벌집을 솥에 잘게 부수어 넣고 끓입니다. 잘라다 놓은 지 얼마 안 돼. 옛날엔 밀이라 그랬어. 밀떡. 지금은 밀랍이라 그래서 옛날엔 밀이라 그랬어. 옛날에 이거 날 받아가지고 했어요. 이거 하루 진징을 해요. 이렇게 한술 끓여서 짜고 또 한 그릇 쏟아놓고 또 짜고 또 짜고 많으니까 한꺼번에 먹터니까 조금씩 했다고 옛날에. 벌집을 끓인 다음 고운 천을 깔고 물만 받아냅니다. 잘 나가 이거 한 해보지 이거. 이 물 안에 밀랍이 녹아 있는 거죠. 이게 밀이야. 이렇게 뜨는 게 이렇게 노랗게 뜨는 게 이게. 녹아 사라졌던 밀랍이 식으면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노랗게 굳은 기름덩어리처럼 생겼죠. 이걸 손으로 뭉쳐 반대기 모양으로 빚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셨답니다. 이 밀랍을 기름처럼 사용했다는데요. 우선 들기름과 함께 끓여 놓습니다. 떡이 굳지 말라고. 옛날에는 여름 같은 데는 해놓으면 쉬잖아요. 이걸 해놓고 하면 안 쉬어요. 안만 놔둬도. 식으면서 부드러운 밀랍 기름이 만들어지면 마당에선 떡 치는 절구 소리가 들려오곤 했죠. 박쳐. 멋있어. 잘한다. 진짜로 잘한다. 10번만 더. 오늘 잘 걸려. 걸리면 나만 시키는데
아니 해보셨나봐요 떡매 하는 거. 아유 많이 했습니다. 힘든 일인데 왜 남편은 안 하시고 어머니 하셨대요? 신랑은 아껴야지. 발레 들어. 아껴서 뭐 하시려고요? 아유 도다 늙을 때 써먹어야지. 늙으면 뭘 써먹어. 젊어서 써먹어야지. 젊어서는 안 써먹어도 돼요. 내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야 그거 썩지. 이제 안 할래 이제 안 해. 들어 빨리. 얼른 밑에 들어. 네. 절구질에 기운이 빠질 때쯤이면 떡이 찰지게 만들어집니다. 이 찰떡을 상위에 골고루 펴고 그 위에 밀랍을 바릅니다. 고마워 내가 먹을 텐데. 향긋한 꽃향기가 배어있는 밀랍으로 반들반들 화장을 하는 셈이죠. 그러게 얘는 호강하네. 그런 얼굴에 화장도 한번 못하고 살았는데. 한번 발라줄까? 한번 발라봐요. 꼭 아이고. 진짜 어떤지 모르겠네. 에이. 아유 언니 이쁘다. 네, 나 보내 이뻐. 야. 밀랍으로 마사지까지 이래저래 호강입니다. 이쁘죠? 확실히 좋다 야. 화장할 일도 없고 뭐 농촌에서 농사 지으니까 맨날 밭에 나가고 뭐 일하고 그러니까 아니 애들 결혼시킬 때만 한 번씩 하는 거야. 밀랍을 바르면 떡 표면에 공기가 닿는 것을 막아주어 잘 굳지 않는답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무 커다래는데 떡을 켜켜이 쌓아두어도 불지 않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쉬웠죠. 이렇게 만들어 두었다 손님상에 내곤 했다는군요. 몰래 이제 손님들 할아버지들 오시고 이제 그 상에다 구워주잖아. 구워놓으면은 그 할아버지들이 냉겨 잡수다 나가면은 몰래 들어가 살금살금 기어 들어가 훔쳐 먹고 그랬어. 몰래 먹고 싶던 맛있는 밀랍떡이 소화도 잘 되었답니다. 밀랍에 위와 장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밀랍떡은 기름 없이 그대로 구워 먹기에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화롯불에 구워 먹는 게 전부였는데 마을에 사는 젊은 안주인은 밀랍떡을 이용해 색다른 음식을 만들곤 한다는군요. 산에서 오늘 아침에 따온 참나물이에요. 얇게 펴서 구운 밀랍떡 위에 참나물과 장아찌들을 함께 올립니다. 그대로 돌돌 말아서 떡말이를 만든다는데요. 구운 떡에 상큼한 나물과 짭짤한 장아찌를 더하니 참 새롭습니다. 먹기 좋게 썰어 놓으면 모양도 예쁘고 맛도 그만이죠. 먹기 살기 바쁘니까 이런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옛날에 애들하고 그런 생각 할 새가 어딨어. 밥해서 끓여 먹고 일 댕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못 해요. 옛 추억으로만 남았던 밀랍떡이 옷을 갈아입고 다시 밥상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오래전 먹던 밀랍떡이 입에 잘 맞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맛에 대한 기억이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건 늘 어린 시절입니다. 요즘은 단 음식을 즐겨 먹지 않는 편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단맛이 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 한참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물렁물렁하네. 여름에 이제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요. 그러다 보면 뭐 금방 허기가 지곤 했는데 막 걷기가 힘들 때 그때 이제 주변에 이런 옥수수 나무나 또 수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몰래 잘라가지고서는 그렇게 빨아먹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농촌에 가면은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다가 시원하게 설탕물 한 그릇을 잡수는 이유. 그러면 그게 힘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 단물은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마치 누군가 응원해 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 들큼한 수수대만으로 충분했던 그 시절.
강렬한 달콤함으로 어린 마음을 사로잡은 설탕이 등장했습니다. 요즘은 설탕 사용을 줄이자는 운동까지 나올 정도지만 한때 명절 선물 목록에 오를 만큼 귀한 대접도 받았지요. 하지만 꿀로도 설탕으로도 대신하지 못한 오래된 단맛이 하나 있습니다.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진 않네. 그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게 해줄 분들. 네, 여기 계신 분이네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찾아오신 거. 이렇게 죽순하고 같이 오시는데 이게 외계인이 왔어. 서울 외계인이. 엄마가 엄청 좋아하셔요. 따님이시지? 죽순은 봄부터 초여름까지 짧은 한철 나오는 터라 서두르지 않으면 놓치곤 한답니다. 숨어있는 녀석들을 찾느라 바쁘신 것 같은데 저도 좀 거들어볼 생각입니다. 어휴, 많이 피셨네. 우와, 신봤다. 여기도 있고. 우와, 죽순 언제 캐본 거야, 나는. 밑을 바짝 잡아야겠어, 그지? 네. 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됐네. 이건 저보다 잘 됐어. 죽순은 나물 반찬으로 먹는 게 보통인데 이 댁에선 조금 특별한 조리법으로 죽순을 드신답니다. 죽순으로 초청을 넣어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전갈을 해주더라고요. 그거 맛있었거든요. 근데 엄마 그 욕심 나가지고 지금 오신 것 같아요. 죽순 캐러. 두 분이 사는 곳은 오래전부터 엿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엿 만들며 살아온 세월이 50년이 넘었다죠. 어디에 보기? 여기? 예. 엄마는 잘하신데. 아유, 이게 소치 뭐 굉장하네. 예. 엿만. 이게 다 엿 만드는 소치예요. 예. 꼬두밥 찌고 엿다리고. 네. 여기다 엄마 여기다. 그야말로 단맛에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라는데 죽순이 어떻게 달콤해지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아린 맛이 강한 죽순은 생으로는 먹기가 힘들고 끓는 물에 데쳐야 합니다. 엄마 껍질 까는 순서도 있어? 엄마 못 기다려. 그런데 두 분 일하는 속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윤여사 닮아서 내가 이렇게 성질 급해. 윤여사가 뭐 채군 닮았으면 내가 얼마나 잘 살 건데. 윤여사가 성질을 안 급이요. 최고는 누군데요? 우리 아버지. 나는 채군을 좋아해. 한량처럼 느릿느릿 사셨다는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한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바지런한 손놀림 덕에 집안에서 큰일을 치를 때면 음식은 늘 어머니 몫이었죠. 괜찮아? 죽순을 삶아 먹기 좋게 찢은 다음 조청을 넣고 만드는 이 정과는 명절 때면 빠지지 않는 음식이었답니다. 친척분이나 중요한 손님 왔을 때 엄마가 할 줄 아는 거예요. 다 하신 것 같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조청이 속까지 배어들도록 오래도록 졸입니다. 아삭아삭 씹는 맛이 좋은 죽순 정과와 쫄깃한 박꼬지 정과까지 모두 조청이 만들어낸 최고의 간식이었죠. 조청은 만든 꿀이라는 뜻입니다. 꿀을 얻기 힘든 집에서 단맛을 내려면 꼭 필요한 게 조청이었는데요. 옛날 다 이렇게 경상도에서 했어요. 먼저 식혜를 만들어 물만 받아 놓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옆 판자에 태울 거 씻어 왔다 갔다 이렇게 했잖아. 우리 방 하나밖에 없는데 그 좁은 데서 여기 식혜물 짠다고 다 나와라 해가지고 판자대기 이렇게 놔두고 판자대 넣고 엄마 안 지고 우리 안 지고 해갖고 왔다 갔다 하면 물을 이렇게 짰던 기억이 나서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식혜물 짜느라 온 식구가 매달려야 했을 만큼 조청 만드는 일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넣고
식혜물을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죠. 안 더워? 안 매워? 아, 엄마 대단하네. 안 맵고. 뜨거운 가마솥 앞을 지키고 앉아 조청을 다립니다. 꿀은 고사하고 설탕도 귀했으니 꼼짝없이 참아야 했죠. 옛날에는 그 사탕 있는 데까지 좀이 드물었지. 옛날에도. 설탕 있는 집이 예, 드물었다고요? 부잣집이나 쪼까 가야 사탕골 보지. 가난한 집은 사탕골도 못 봐. 이런 거였잖아. 옛날에 다 초청 담아가지고 살경에 올려가지고 몰래 따먹고 이렇게 내가 초청 이렇게 찍어 먹었는데 표시 나와가지고 엄마가 혼냈잖아. 기 없는 것을 먹어보기로. 아, 딸이 먹었는데? 그래도 딸이 귀하지 누가 귀해? 이제 손님이 느닷없이 오면 홀랑객을 돼. 막내딸 조청 한번 마음 놓고 먹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후 더 악착같이 살아야 했으니까요. 49에 가셨어. 혼자 여우고 혼자 키우고. 펄펄 끓는 가마솥, 매운 연기 참아가며 조청을 구워냅니다. 힘든 날들 버텨내느라 등은 굽었어도 어머니가 만든 조청은 참 달았습니다. 찹쌀을 찐 다음 대추, 밤, 은행을 넣어 약밥을 만듭니다. 맛을 내는 건 역시 조청이죠. 꿀은 막 참넣어서 그냥 그렇거나 먹을 줄 알데 요 꿀에 넣은 것은 비싼 것인 게로 못 넣은 거. 은근하게 단맛이 나는 조청은 꿀과는 다른 깊은 맛을 내곤 합니다. 영래 씨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 약밥이라는데요. 엄마 주걱이야. 정작 어머니가 만든 약밥 한번 먹어보지 못했답니다. 할머니에게 딸을 맡기고 돈 벌러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이죠. 맛있게 익어라. 어머니의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집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어가지고 밥 먹고 얼마나 재밌게 산지안가? 그게 나도 이제 후회된다. 돈 같은 거 벌어 쓴 것도 없이. 이렇게 두고두고 아픈 눈물이 될지 그땐 몰랐습니다. 아니요, 나처럼 될까 모질게 일만 하며 살았는데 무뎌진 기억 사이로 고통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해피하셔. 엄마가 좀 불려면 바로 해피. 그게 아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열심히 했죠. 내가 엄청 못 배워놔서. 그래도 국민이라서 껴줘야겠다 하고. 어머니가 그리운 날이면 어린 딸은 이 달큰한 약밥이 더 간절해지곤 했다죠. 엄마 뭐 먹고 싶어? 오늘 내가 해줄게. 엄마 고기 좋아하니까 내가 죽순 넣어가지고 맛있는 거 해줄게. 마늘 그거 쪄 넣어. 예. 그래야요. 딸이 어머니의 그 나이가 되고 보니 이젠 원망보다 안쓰러움이 앞섭니다. 미워하면서 담는다고 급한 성격도 음식 솜씨도 어머니를 많이 닮았습니다.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물러와. 와서 봐야지. 그럼 내가 모르지 음식을. 고기를 재울 때 육질을 부드럽게 해주는 조청을 넣는 것도 딸의 비법이죠. 마늘. 또 많은 얘기 마셔. 더더.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런데 딸이 영 미덥지 못한 모양입니다. 옆에서 안절부절하시네요.
옛날에 할머니 계실 때 90 먹은 할머니가 70 먹은 엄마를 기다리고 계신 그 모습 보고 나이가 드셔도 딸은 딸이구나 그 생각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게 뜨거운 한 그릇이 끓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딸 사이에도 미운 정 고운 정이 양념처럼 배어듭니다. 밥 잘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엄마가 해주셔가지고. 조청 만들 밥 아니에요? 그게? 네, 약밥이다고 조청 넣어가지고. 됐어요. 조청으로 만든 감칠맛 나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달기만 한 음식은 금세 질리곤 하죠. 제가 달짝지근하고 그런데 네. 어떤 때도 싱겁고 어떤 때 그냥 곡식을 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쓴맛, 단맛 다 봤다는 말이 아마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인생기록 같은 것 같아요.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쓴맛이 아니었다면 단맛도 느끼지 못했을 거라는 걸 말이죠. 누렇게 미리 익으면 들판에서도 단맛을 얻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선 오래전부터 밀농사를 많이 짓던 곳이라 밀은 주식이나 다름없었는데요. 보릿고개를 딱 넘어가던 그 무렵 밀수확이 시작됐으니 이보다 더 반가운 게 없었죠. 겨울에 이제 벼 끝나고 나면 이제 이모작을 해야 되니까 좀 마른 논에는 보리 심고 좀 물이 끼는 논에는 도구를 깊이 해가지고 밀 심고 그렇게 우리가 농사를 지어왔다고. 밀은 단맛을 내는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밀로 엿기름을 만드는 건데요. 우선 밀을 물에 불려 싹을 틔웁니다. 이래 해가지고 싹이 잘 터져야 그죠? 데끼인데 그죠? 싹이 잘 터져야 되면. 이렇게 밀이 싹을 틔우면 이때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생긴답니다. 이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시켜 당분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군요. 밀싹을 틔운 다음 잘 말려서 가루를 내면 이게 바로 엿기름입니다. 엿이나 조청, 식혜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엿기름인데요. 밀싹을 잘 틔우고 말려서 엿기름을 만들어야 단맛도 제대로 낼 수 있답니다. 지금은 설탕이 있으니까 설탕을 어디 좀 넣고 이렇지. 옛날에는 막 전적질금 이거가 달기 해갖고 먹고 감주를 해먹어도 저거는 많이 넣고 그래 달기 해먹지. 이게 달기도 못 먹고. 엿기름은 곡식을 삭혀서 단맛을 내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생선으로 식혜를 만들 때도 엿기름이 들어가는데 이곳에선 마른 명태가 쓰입니다. 콩콩 두드려 매 두드려 가지고 매 두드려 잘 찢어진다. 제가 이렇게 식혜에 담아가지고 막걸리 한 잔 하고 탁 먹으면 술안주가 좋다. 고슬고슬 지은 밥에 마른 명태살을 찢어 넣고 고춧가루 그리고 엿기름을 넣어 버무립니다. 엿기름이 밥을 삭히면서 단맛이 생긴다는군요. 대구 한 마리 삼아 막 이래 타갖고 이래 벌려서 널어놓고 제사 때 좀해서 이래 덩그리가 그리치고 그랬다. 바다에서 먼 내륙이라 제사 때 아니면 생선 구경하기가 쉽지 않았죠. 이렇게 제사 때 쓰고 남은 마른 명태로 식혜를 담아 놓으면 반찬 걱정이 없었다는데요. 아랫목 이불 밑에서 하루 잘 삭으면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별미였답니다. 밀수확이 끝나면 아이들은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솥뚜껑을 뒤집어 올려놓곤 했습니다. 됐다. 뜨거워. 됐어. 여기에 콩과 밀을 볶습니다. 소목이로 나갈 때 간식으로 먹던 소밀이라는 건데요. 소밀 먹는 재미에 소도 한두 마리 잃어버리곤 했다죠. 거기 또 한 사람이 또 대장이 있다고. 대장이 딱 시킨다고. 소 이제 벌난 거 한번 둘러봐라 이래 하면 또 둘러봐야 돼. 둘러보고 없으면
막 여러 사람이 가서 막 떼지어서 막 이렇게 대사람씩 가서 소 찾고 이랬다고. 밀과 콩이 잘 엉겨붙도록 밀가루물을 살짝 끼얹습니다. 이때 사카린을 넣어주면 이보다 더 맛있는 간식이 없었죠. 소 잃어버리고 혼났던 기억도 달달한 소밀 한 줌 먹으면 금방 잊곤 했습니다. 통밀을 껍질째 갈아 반죽해 만든 퍽퍽한 밀개떡도 참 달고 맛있었죠. 누가 이렇게 못나게 맨날 못났다 참말로. 여기 제일 예쁘네. 잡사잡 났다. 요거는 내한테 달라고. 요거는 상경띠 달라고. 이쁘지요. 돌아보면은요, 힘들었던 날보다 좋았던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추 한 줌 뜯어 통밀을 거칠게 갈아 다부레기를 만들곤 했습니다. 이래가고 막 밀다부레기 끼리자. 이러면 밀다부레기 돼. 다부레기라 이름이 참 독특하네요. 여기 그래 파실파실하니 밀수집이하고는 안 틀리나 이게. 틀리지. 뭐야? 무슨 소리가 싶었어. 부추도 좋고 호박잎도 좋고 그때그때 밭에서 얻을 수 있는 채소들을 듬뿍 넣어 걸쭉하게 한솥 끓여냅니다. 하루하루 끼니 걱정 애가 타던 그 시절 그 맹숭맹숭한 밀다부레기도 마냥 달기만 했습니다. 고단했던 시간들을 무사히 버티게 해주었던 그 음식들이 그렇게 달콤한 추억이 됩니다. 사는 거는 여러 발 살았고 살 거는 요만치밖에 안 남았거든. 그래도 요만치 남은 세월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 즐겁게 살라고. 달달하게. 인생의 쓰디쓴 고비마다 그 시간을 거뜬하게 견디게 해주었던 그 달콤함. 우리가 단맛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건 그 달달한 기억들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